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또는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관심이 좀 많은 그런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이제 입결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좀 변동 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제가 입시 결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경희대학교는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홈페이지상 수시 입시 요강 자체가 확정된 요강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형 방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먼저 한번 좀 확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 2025학년도 경희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형이 상대적으로 좀 많고 모집 단위도 상당히 이제 많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전형을 전부 다 살펴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입결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순서로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경희대 입학처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자세한 상세한 정보들을 매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경희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상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여기 왼쪽 편 같은 경우 왼쪽 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2개년 정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그 비교된 자료들이 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쪽 파트, 오른쪽 파트를 보시면 오른쪽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과 그다음에 전체 지원자들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학생 교과 등급을 좀 확인하는데 상당히 좀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좀 쭉 살펴보시고 이 내용 하기 전에 먼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학년도 이제 확정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와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26학년도 관련된 내용들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좀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전형 방법은 교과 그리고 비교과라 함은 출결과 봉사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15시간, 그러니까 15시간 이상이면 예, 이제 뭐 만점 처리가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15시간 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과 비교과 합산해서 70%, 그다음에 이제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정성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이 교과 종합평가가 30%가 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과 종합평가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기본적인 이제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각각 50%씩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 이수 교과 그리고 이수 교과에 대한 성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수 교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세트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저희 블로그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글을 좀 올리고 했었지만 점점 이제 고교 학점제로 이제 가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자체에서는 100% 정량평가보다는 이렇게 정성평가의 영역을 이제 그 도입을 하는 학교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해마다 조금씩 갱신되는 거 보면 앞으로 이 부분들도 좀 염두해 두시고 향후에 지금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 이제 고교학점제로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은 일단 이렇게
교과 70, 그 다음에 종합 30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건 이제 2025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반 계열.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이제 학과들이 국수, 영탐, 탐구는 작년에 두 과목이었죠. 국수, 영탐 중에서 2합 5등급을 요구했었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의학 계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예나 치의나 약학이나 한의학 같은 경우는 2합 5가 아니라 3합 4등급. 네. 의학 계열은 최저학력 기준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2025학년도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수능 최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변동된 상황 중에 하나가 원래 기존까지는 탐구 영역 자체가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정 과목 같은 경우를 막 페이지를 하면서 탐구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평균치로 이제 좀 봤었죠. 그래서 요 두 과목 평균치로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좀 보시면 되냐면 2024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실제 충족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됐을까? 그러니까 탐구가 한 과목이었을 때의 충족률과 탐구가 두 과목이었을 때의 충족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 이제 리테일 아이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도 자료는 좀 올려놨고요. 작년 자료 그러니까 몇 년간 지금 자료들은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경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들은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들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과 성적 반영되는 교과가 기본적으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그 다음에 자연은 국영수과,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대규모 확장이 되었었던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 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요 부분들이 일부 좀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쓴 부분들은 2025학년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6 같은 경우 올해죠. 2026 같은 경우에 반영 교과가 계열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자전이든 인문이든 자연이든 간에 국영 수사과 해당되는 교과목들은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된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상위 세 과목만 반영이 된다는 점, 요걸 일단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뭐, 이제 2합 5, 그 다음에 3합 4에서 한국사가 예를 들어서 5등급이다. 이런 이제 기준점도 있었는데, 한국사 5등급에 대한 기준점은 이제 폐지는 됐다. 2026학년도에는 한국사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한국사 5등급만, 이제 제외를 하면, 뭐, 이제 2합 5 또는 3합 4 기준점은 크게 바뀐 건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6학년도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2026학년도 이제 변화 중에 사실 이제 좀 가장 큰 변화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좀 어떤 부분이냐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2025학년도까지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졸업 예정자만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제 추천 인원도 이제 쿼터 제한이 좀 있었는데 2026학년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같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졸업 예정자만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2024년 2월 졸업자 포함해서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3들은 지금 이제 졸업 연도가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2024년까지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졸업 예정자만 현역들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삼수생 정도까지는 지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원 범위 자체가 지원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 더 이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고교별 인원 제한이 없다. 요것도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변화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고3 학생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증원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까지 지금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경쟁자로만 지금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인원수가,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어차피 이제 내신 성적대가 대략 한 1점 후반, 중후반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숫자를 지금 올해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이전 졸업자, 그 이전 졸업자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숫자가 좀 더 늘어날 거라는 거. 물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뭐 배수별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미 합격할 친구들은 많이 합격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까지 없앤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이전 연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입결 자체는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결에도 일정 정도 변화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쟁률과 입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유독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그런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먼저 좀 변화 포인트로, 2016학년도 변화 포인트로, 네, 일단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입결이 소폭이라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좀 염두해 두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좀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부터 좀 먼저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이렇게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충족률에 좀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2024학년도는 탐구가 한 과목이었는데, 근데 이 탐구 한 과목에서 2025학년도는 탐구가 두 과목 평균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점, 이게 일단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도 탐구 두 과목 평균에서 한 과목으로 줄여준 경우는 있었는데, 어쨌든 경희대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는 점, 이게 과연 충족률에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쳤을지, 그 부분들을 실제로 전년도 데이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전공이나 이제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뭐 여긴 좀 구분하자면, 뭐 이미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율전공은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자유전공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인문 쪽에 상당수의 학과들이 서울 캠퍼스에 몰려 있고, 자연계열 쪽에 상당수의,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나 공대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 캠퍼스에 이제 좀 많이 몰려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자율전공, 자유전공 이렇게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면 되고요. 자유전공 같은 경우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은 전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인원 자체를 상당히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자유전공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들은 이미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입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서울 캠퍼스에 있는 자율전공은 2024학년도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데이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모집 인원 규모 자체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전공 같은 경우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2명이었는데 2025학년도에 지금 49명으로 지금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아예 모집을 하지 않고 작년에 2025학년도에
신설된 모집단이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당시에 자유전공은 이제 비교 데이터는 없으니까 자유전공 빼고 자율전공만 한번 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모집 인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쟁률 자체는 11.7대 1 정도의 경쟁률, 이전 연도보다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자, 우선 이 충족률이 71.5%다? 그러면 이전 연도 충족률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됐을까? 즉, 탐구가 한 과목이었을 때의 실제 충족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원자의, 물론 이제 경쟁률에도 약간 차이는 있긴 했으나 당시 충족률은 87.2%였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충족률은 71.5%로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이 아니라 탐구 두 과목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부담을 상당히 좀 높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유전공학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70.8%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은 자율전공학부와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학부 모두 인원 자체 경쟁률은 10대 1을 모두 초과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올해 2026학년도 지금 현재 모집 인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모집 인원에 대한 변동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 지금 여기 그 고교별 추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모집 인원은 49명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인원은 전년도에 18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58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략 한 자유전공, 국제캠퍼스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한 얼마 정도죠? 한 30명 가량 지금 대충 좀 좀 감소를 했는데 요 부분적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일부에서도 그냥 조금 이제 분할해서 좀 모집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학종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인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규모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을 한다. 그렇게 좀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 학부들도 먼저 수능 최저 충족률부터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관련 자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82.5% 충족률이, 자, 전년도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국문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90.9%였습니다. 자, 확실히 줄어들었죠. 자, 영문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81.6%인데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긴 좀 예외적으로, 글쎄요, 그거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48.6% 정도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응용영어 통번역. 자, 응용영어 통번역이 지금 64.5%, 이전 연도 비교해보면 92.3%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좀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80% 정도 이상은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요게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기준치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학, 철학, 프랑스 이제 한꺼번에 좀 묶어서 갈게요. 시간 관계상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사학이랑 철학 같은 경우만 먼저 한번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대략 한 72%, 75% 정도 나왔었죠. 실제로 여기 2024학년도 기준치를 보면 사학이 한 82%, 그 다음에 철학과가 한 87% 정도, 요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때보다 확실히 떨어진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 캠퍼스 쪽에 있는 이제 제2외국어 계열들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 프랑스어학과만 지금 76.9%, 프랑스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가 약 48.8%였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확실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생각보다 되게 낮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율 대비, 그러니까 경쟁률 대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편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러니까 뭐 그 딱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47.4, 40.0, 26.7, 40.9, 25%.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그러니까 지원자의 지금 절반도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 당시에는 어쨌든 모집 인원이 한 4명 정도씩은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과 같은 경우가 대략 한 70.4%, 70.4. 그 다음에 러시아어 같은 데가, 러시아과 같은 경우가 61.1. 그 다음에, 여기 중국어가 한 57.1%. 그 다음에 일본어가 66.7%. 그 다음에 한국어 학과가 78.6%. 정도는 나왔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섣불리 지원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최저 충족률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지금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제가 좀 편차가 좀 크다라고 생각되는 학부들만 몇 가지 좀 찝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한 7, 80% 정도 이상은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7, 80% 이상 나오는 학과들 7, 80%보다도 이제 못한, 그러니까 70% 미만인 학과들도 좀 생각보다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가 뭐 57.1, 이전 연도 75%였는데 네, 그때보다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뭐 무역학과, 미디어, 그다음에 국제, 뭐 경영학과까지 그냥 한꺼번에 회계학과까지 묶어서 그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서 지금 가장 좀 낮은 그런 이제 모집 단위 같은 경우가 여기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가 58.2%. 그러니까 지금 12명 모집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58.2%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몇 프로 정도 나왔냐? 76.7%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때보다 확연하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54.5%인데 이전 연도 비교해 보면 71.1%. 네, 요 정도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이나 지금 이제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경희대가 이제 로스쿨이 있으니까 사실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은 아니어서 입결도 높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상당히 좀 높았는데 행정학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대략 한 80.9%, 81% 정도 나왔었는데 확실히 충족률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앤 푸드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14.3%인데 뭐 이전 연도에도 높지는 않았었지만 더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46.4%, 이전 연도 70.5%에 비하면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최소한 지금 인문 쪽만 지금 잠깐 한번 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충족률 정도의 올해 이제 지원 자격, 그러니까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지원 인원 자체도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 연도보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보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탐구 두 과목에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탐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뭐 인문 모집 단위에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그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함으로써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을 해서 등급을 확보하는 게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를 한번 감안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족률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제 생각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히 이거는 알 수는 없고 이건 대학만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충족률이 전반적으로 인문 쪽에 충족률이 좀 떨어진 이유는 일단 탐구가 두 과목 반영됐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사탐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서도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이 늘어났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차피 자연계열 지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충족률이 떨어질 수 있나?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을 지원하진 않지만,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을 지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탐을 선택하는 순간, 결론적으로 사탐에서 등급 확보하기가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밑에도 한번 이제 좀 충족률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이제 뭐 50%, 그러니까 지금 50%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지금 좀 제법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런 학과들 일일이 다 비교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작년 같은 경우 70% 이상 나왔던 모집 단위들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충족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39.5%인데, 인문 모집 단위가 작년 같은 경우 93.5%였었습니다. 엄청 높았었죠.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편차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비슷했어요. 47.2%, 이전 연도가 한 52.3%였으니까, 내신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뭐, 붙을 만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성적대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이제 공학계열도 한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체로 좀 높아졌냐 떨어졌냐 한번 보면,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편적으로 식품영양 같은 경우가 53.8%인데, 이전 연도에 73.3%, 73.3% 높은 이제 충족률을 보여줬었는데 좀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부들 같은 경우, 지리학과 자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58.8%였었으니까 뭐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선호도 이제 매우 높은 학과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학과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화학공학과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화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0%, 이전 연도 76.2%. 네, 전반적으로 요것도 좀 떨어졌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70%가 넘는 학과들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70%가 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뭐 이런 자연과학대학들, 그 다음에 공대 같은 경우에 70% 넘는 경우는 기공하고 산업경영공학, 네,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 응용수학과에 있고요. 요 학과들 같은 경우 한번 전년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산업경영공학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 충족률이 뭐 비슷했습니다. 75.7%였고, 산업경영이요. 그 다음에, 근데 칸을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 75.7. 그 다음에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충족률이 78.1. 그러니까 기공하고 지금 산업경영공학은 평균치는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모집 단위들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66.7, 인공지능이 56.8, 네, 요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80%가 다 넘던 학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이 82.6 충족률이,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84.2, 네, 그 정도 나왔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전생명공학 같은 경우가 72.9, 네, 이전 연도 86%에 다다랐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한의학과 자연계열은 30.9. 근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35.4였었으니까, 뭐 의학계열 자체는 워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다른 일반 공대나 이런 케이스들이 전반적으로 좀 충족률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올해 진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들리는 얘기들은 어쨌든 지금 사탐 선택 인원들은 지금 더 늘어났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경희대 교과는 제가 참 예상하기 좀 힘든 그런 이제 상황에 좀 놓인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입결은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입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뭐 이전 연도에도 있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표가 이제 복잡하니까 주로 이제 학생부 등급 평균을 가지고 일단 좀 살펴볼 거고요. 학생부 평균 등급 같은 경우 지금 자전이 1.63, 등급,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1.55였는데, 1.55,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뭐, 그거는 아마 이제 좀 모집 인원이 좀 증원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신설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1.71 정도 이제 형성이 됐다. 지금 이제 그 지원자들, 합격자들의 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70% 컷도 공개는 돼 있는데, 이 분포도에는 지금 마지막 이제 합격 구간까지 지금 공개가 됐죠. 그래서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여기 2등급, 2점 이제 아주 극초반까지 합격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그게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확대해야지 자세히 보일까요? 네. 그냥 뭐 요 정도만 해서도 그냥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수치 좀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자 구간 안에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X 표시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 불합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케이스는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친 케이스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교과 평가 자체에 교과 종합 평가라고 해서 정성 평가 영역이 지금 3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그냥 조심스럽게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정성평가 영역에서 조금 갈리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국문학과 같은 경우 화면을 이 정도로 맞춰놓고 갈게요. 자, 이제 국어국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8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평균 같은 경우는 1.66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때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했고요. 영문이 지금 1.77, 이전 연도 평균은 1.85. 네, 그때보다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통번역이 지금 1.79, 이전 연도 1.72였으니까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사학과 1.68, 이전 연도 1.77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조금 소폭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학과가 지금 1.74, 이전 연도 1.80, 네, 2024학년도는 1.80이 평균점이었다. 그렇게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어가 지금 2.05, 스페인어 2.08, 러시아 2.19, 중국어 2.19, 일본어학과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일본어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 2.01이었고요. 지금 2025학년도에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성적대에서 큰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비슷한 성적대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집 인원 자체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지금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분포도 역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성적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뭐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전 연도보다 조금 줄어 있어서 아마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좀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최고점 구간 자체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최고점 자체가 지금 이 정도 친구면 1점대, 중반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정도 성적대는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평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어학과가 지금 2.67, 한국어학과는 좀, 네, 많이 떨어졌네요. 그 이유가, 네,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합격한 친구보다 그 바로 앞에 있었던 X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마 이제 학업 역량 종합 평가에서 조금은 뒤처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93,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은 1.93등급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2.02,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2.01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들어가 보면 정치외교가 지금 한 1.64 정도. 정치외교는 이전 연도에도 1.66이었으니까 거의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1.73 정도. 이전 연도 지금 작년 2025년도 1.72였는데 그 정도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학과 1.70, 이전 연도 1.61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한번 평균치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한 1.6에서 1.8 정도.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합격한 구간들, 2등급 이내 쪽에 들어와 있는 구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7 또는 1.7 정도 내외 선이면 일단 합격은 가능한 점수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여기 중간 안에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제 X 표시들은 결론적으로 성적은 좋긴 했으나 학업 능력 종합 평가에서 조금은 좀 밀려 있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해서 일단 좀 자료를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이 자료 보시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응용 같은 경우는 지금 1.47인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이전 연도가 1.52였으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상승했다. 물론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조리 앤 푸드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3.66, 전년도보다 여기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66이 평균점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 좀 평가 기준이 좀 많이 다른가 봐요. 여기 훨씬 합격한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학과 자체의 이제 어떤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성적만 가지고 지원한 친구들은 불합격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뭐 달리 생각해보면 이쪽 합격하는 구간의 학생들의 그런 어떤 성적대가 훨씬 더 생기부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동가족학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가족학과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균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가족이 지금 2.0이었는데 이전 연도가 1.72등급 정도. 그때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하락을 했다. 이제 좀 놀라운 거는 성적대들 중에서 3등급을 좀 벗어났는데 합격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색적인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들 생기부가 어떤 정도인지, 이 친구가 좋은 건지 앞에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이 생기부가 안 좋았던 건지 그것까지 확인할 길은 뭐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결과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학과. 주거환경학과 같은 경우 1.89, 이전 연도 1.8이었으니까 뭐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상학과 2.03. 의상학과도 이전 연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이전 연도 1.74였는데, 그때보다 좀 떨어졌고, 지리학과 인문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이전 연도 1.65. 근데 1.86까지 일단 하락했다. 그리고 한의학과가 지금 1.04 정도 나왔었죠. 그죠? 이전 연도에도 1.03이었는데, 그냥 따닥따닥 점수가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식품영양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했고, 수학과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1.5. 그 다음에 물리학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1.6이었으니까 이전 연도가. 화학과도 1.48, 이전 연도 1.52였으니까 비슷했고, 그 다음에 생물학과도 이전 연도 1.52였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려있는 그 합격자들의 학생들의 성적대가 거의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지리학과가 이전 연도 1.81이었는데 1.97로 조금 떨어졌는데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좀 적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쪽에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 뭐 1.58.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 지금 1.67.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같은 경우 1.62. 그리고 기계공학 같은 경우가 1.76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은 보여주긴 했고요.
산업경영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1.77로. 원자력공학, 역시 1.80이었는데, 뭐, 크게 편차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화학공학. 네, 선호도가 높은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전년도 1.55.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집 인원 좀 준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요 구간대 학생들이 지금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이제 또 다른 학교들을 또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을 안 했다기보다는 뭐 합격하고 나서 뭐 이제 다른 학교 중복 합격해서 빠져나갔을 확률이 그냥 봤을 땐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소재가 지금 1.5,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전자 시스템이 지금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이 1.90. 네, 이전 연도 1.94였으니까 거의 비슷했습니다. 건축공학 1.87, 이전 연도보다 조금 올라갔네요. 이전 연도가 1.98. 그 다음에 환경공학이 1.67, 1.73이었던 2024학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건축학과 1.69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과는 이전에도 좀 많이 올랐어요. 1.89였는데 그때보다는 좀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전자공학이 지금 1.61,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1.64. 자, 그 다음에 생체의공학이 지금 1.77.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선호도 굉장히 높죠? 컴퓨터공학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1.59, 이전 연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1.70이었었는데 그때보다 더 올라서 1.61 정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근원적으로 1.5 이내 쪽으로 더 들어올 확률은 실제로 그렇게 높진 않죠. 왜냐하면 1.5 등급 이내 쪽으로 들어오면 또 경희대 이외에도 다른 대학들 선택지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경희대하고 이제 뭐 비슷한 선호도지만 조금 더 입결이 높은 뭐 한양대나 중앙대나 뭐 성균관대나 이런 대학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쪽 대학들이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뭐 전반적인 입결 자체는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희대는 또 경희대 나름대로의 전형 방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영해서 이 정도 입결치가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응용물리. 자, 응용물리랑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1.78, 1.76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높은 유전생명고등학 같은 경우가 1.54, 이전 연도 1.51이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더 높아졌다.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예과는 1.0. 그 다음에 한의예과 1.31. 이전 연도 1.01이었는데 작년에 여긴 뭐 사실 이제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치의학과가 1.22, 이전 연도 1.16이었던 거에 비하면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이 이전 연도 1.45였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가 1.11, 이전 연도 1.16이었으니까 그때 비하면 역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약학과가 1.48, 한약학과도 뭐 상당히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이전 연도 1.51이었는데 1.48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약과학과가 1.42, 이전 연도 1.52였던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상승했다. 그리고 간호학과 지금 1.75. 전년도 이제 간호학과 인문자연 분할 모집을 했었을 때 대략 한 1.56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예체능은 한번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화면을 좀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우리 학생부 교과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의예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모집 인원이 22명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 의예과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의예과 정원 증원에 대한 영향이 사실은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확정 요강이 나왔으니까 이제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 22명을 모집했는데 2026학년도에는 15명 모집으로 교과 전형에서는 7명이 지금 줄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 입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기본적으로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서류 100%로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기본적으로는 3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3배수를 기본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서류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 네,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2025학년도에 이제 2026학년도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변화된 부분들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2026 같은 경우에 의학계열 있죠.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수능 최저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 된 해도 있고 안 된 해도 있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아무튼 올해는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과, 한의학과 이런 학과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3합 4등급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의학 계열 쪽은 일단 입결 자체에도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의학 계열은 1단계에서 4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3배수가 아니라 4배수를 모집한다는 점, 요 점을 일단 좀 올해는 2026학년도에는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좀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이쪽 이제 그 우리 교과 등급 분포에 대한 내용들만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본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교과 성적 자체가 절대적으로 유의미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다른 학교 동영상을 이제 설명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로 이렇게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워낙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이제 경희대 면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월한 면접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진로 관련된 부분들도 면접에서 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뭐 정말 이제 경희대 면접 다녀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복불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되게 어렵다고 진짜 느끼고 체감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또 그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평균치를 찾기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이 경희대 면접이 좀 많이 힘든 면접이 아닌가. 그러니까 면접 반영 비중은 30%밖에 되진 않지만 실제 체감은 제가 봤을 땐 30% 이상은 되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자율전공 같은 경우, 지금 2.03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전공은 없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전공, 그러니까 국제학부 자유전공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인원들을 좀 많이 모집을 했었고, 네오 르네상스에서는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전공, 여기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이제 그 자율전공인데, 서울 캠퍼스 지금 모집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잠깐만 좀 옮겨보면, 네, 지금 18명을 지금 모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2026학년도 지금 모집 인원은 기존 18명에서 18명으로 동일합니다. 자율전공은. 대신 작년에 모집하지 않았었던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캠퍼스고요. 여기는 작년에 인원이 없었지만 올해
12명을 모집한다. 그래서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도 올해 네오 르네상스로 인원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전공이 지금 한 2.03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냐면 평균치 한 2.65 정도, 네, 평균치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지원자들의 분포를 좀 살펴보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평균치가 대략 한 2.03이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치가 지금 한 2.03인데 실제로 지금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대를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 늘 학종을 할 때 그 다른 학교 동영상들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어차피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70%컷 이런 성적이나 70% 컷이나 최저점을 보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평균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평균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대에서 지원하는 게 내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은 2.03인데 그죠? 여기 2등급에서 살짝 넘어갔는데 실제 대다수의 합격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2점대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에 걸쳐져 있는 학생들이 일반 고일 학생이 여기 합격한 학생들이 일반 고일 확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특목이나 자사일 확률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내가 정말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나 그냥 생기부가 너무 좋으니까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국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92 정도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2.9이라고 한다면 평균치로 보면 한 요 정도 선인데, 상당수 이제 합격한 친구들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다 이 평균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치에 근접해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이 평균치보다 높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좀 낮아서 그 양 사이드 벌어진 이 점수대에 평균을 냈더니 이 정도 평균대가 나온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합격자들은 실제로 그 평균대 안에 많이 몰려있지 않다라는 게 학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70이면 역시 한 평균은 요 정도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그러니까 2점 초반대 정도를 전후로 한 이 성적대에서 가장 많이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요 성적대 4등급, 5등급 때는 이거는 뭐 의심할 바 없이 외고나 국제고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응용 영어 통번역 같은 경우 평균은 지금 한 3.4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쪽에 합격자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는 여기 역시 외고나 국제고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학과가 지금 한 2.53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평균치였을 텐데, 역시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 근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평균보다 더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철학과는 2.26 정도, 네, 요 정도가 평균인데 거기 평균치에 그래도 철학과는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26까지 올라왔다면 성적이 상당히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탄탄하게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뭐 한국어. 그러니까 어문 계열 전체는 네, 지금 이제 입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평균치냐 아니냐를 크게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워낙 특목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성적대 분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등급, 6등급 네, 요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4등급 넘어가는 성적대에서도 합격자가 있다. 심지어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7등급 근처에 학생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등급, 5등급을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 외교학과, 칸을, 우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2등급이군요. 네, 정치 외교학과는 지금 2.31 정도면 평균치가 한 요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요 정도 나왔을 때, 실제로 역시 이 성적대들보다는 훨씬 더 앞쪽에 성적대가 더 많다.
뭐 그 점에서는 행정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 성적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실제로 뭐 거의 그 정도로 이제 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편차가 좀 넓죠. 그러니까 좀 낮은 성적대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외고나 그 국제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 결과치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 그렇게 지금 보면서 매우 이렇게 뭐 유의미하다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여기 hospitality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조금 성적이 좀 낮은 성적대에서 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ospitality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는 조금 추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등급, 3등급 때 요 사이 때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대로 좀 밀려나 있다라는 게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편차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주거 환경, 이제 또 다른 모집 단위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3.10. 와, 여기 이제 4등급이 넘는 친구도 지금 합격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4등급 근처까지 간 친구는 있었으나,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4등급이 좀 넘어가는 친구도 있었다. 근데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좀 줄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잘못 봤네요. 주거 환경학과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보니까 5등급하고 그러니까 여기 한 4점 후반대하고 그다음에 5점 중반대 성적도 있었네요. 제가 아동가족학과하고 좀 잘못 크로스 체킹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주거환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4등급 후반과 5등급 중반 정도의 합격생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냥 참고 삼아 그냥 보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의상학과가 한 2.47 의상학과 이전 연도가 뭐 평균이 한 3.21이었는데 그때보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에 이제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잘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학과라고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상학과를 타겟팅하지 않는 이상 의상학과 쪽에 생기부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리학과는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고 한의학과가 지금 인문 쪽 모집 단위가 1.54 정도 1.53은 평균이 이 정도인데 워낙 이제 높은 성적대이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분포하는 게 특징인 것 같긴 합니다. 최저점 자체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게 3등급 후반대 초반대 학생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4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최저점 자체가 2등급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대략 한 1.6등급 정도에서 끝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넘어가는 친구들이 제법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품 영양은 좀 말씀드릴게 식품 영양 지금 1.83인데 이전 연도가 한 2.19였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영양 쪽은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점수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 식품 영양에서 보통 이제 최저점,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나온 경우가 한 3점 후반대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식품 영양 쪽에서는 3등급을 넘어가는 케이스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식품 영양 쪽 입결이 좀 많이 높아졌다. 아마도 이제 뭐 생명 쪽하고 또 중첩되는 그런 생기부 활동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유전생명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좀 올라가는 것과 좀 비슷한 형태대로 좀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지금 2.17, 물리학이 2.86 정도. 수학은 조금 더 올라갔고 물리학은 네, 소폭 하락했는데 특히 이제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6등급, 4등급 중반.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그래, 2024학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경우인지 이제 짐작은 되는데 아무튼 좀 참고 정도만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과 2.13. 화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마지막 구간에 지금 들어온 친구가
4등급 후반 정도까지 있었는데 화학과는 좀 말씀드리자면 이전 연도가 3.64였었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5등급, 6등급, 7등급에서 상당히 많았는데 보통 이제 이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과고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좀 크게 나지 않았나.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적 위주로 좀 많이 뽑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생물학과도 역시 1.87 성적 굉장히 높죠. 이전 연도에서는 2.26이었는데 뭐 결코 낮지 않은 성적이었고 네, 좋은 성적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2점대 안쪽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있는 학부들은 이제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이나 지금 환경공학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호도가 모두 높은 학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2점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등급대 안쪽으로. 그러니까 기공이 이제 조금 넓게 펼쳐져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제시했던 이 평균점 정도를 감안했을 때 1점 후반대에서 2점대 정도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이제 성적이 매우 우수한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공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를 보면 편차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도 기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소멸이 되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많이 뽑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컴공 같은 경우나 뭐 생체의공학, 전자, 반도체 같은 데도 상당히 이제 좀 높은 성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의 대부분 다 1점대 학생들이 주로 몰려있다는 얘기고, 컴공도 주로 1점대 학생들, 그죠? 인공지능도 역시 1점대 학생들이 많다. 뭐, 다른 구간에도 합격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적대가, 그러니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공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1점대 학생들이 안 돼도 뭐 2점 초반대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합격 여부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응용화학, 그 다음에 우주과학 같은 경우도 우주과학은 지금 한 3.04 정도 나왔는데 우주과학이 이전 연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한 2.06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우주과학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 요 등급대에는 합격생들이 없었는데 요 등급대, 그러니까 조금 성적이 낮은 4, 5, 6등급 성적대에서도 합격자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 평균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자, 그리고 입결이 매우 높은 교과에서도 가장 높은 학과 중에 하나였던 유전생명공학은 정말 빽빽할 정도로 성적대가 이전 연도 2.49였고 그때도 낮진 않았는데 성적대가 더 높아져서 네, 이제 2점대를 벗어나면 생기부가 정말 탄탄하지 않은 이상은 합격을 바라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식품생명. 네. 1.9인데 탄탄하게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균치 5밀조밀하게 좀 많이 몰려있죠. 이 정도면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그냥 진짜 성적 순대로 뽑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예, 마치 꼭 교과 전형의 입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성적 그 합격자들 분포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소재가 지금 한 2.45 정도. 여기 이제 학과 명칭도 일단 뭐 통합학부로 이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예,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학도 역시 2.11. 네, 역시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양 사이드에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다. 약간 좀 교과 같은 느낌. 근데 이게 2024학년도에도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예과 1.33, 이전 연도 1.31이었는데 그때보다 소폭 하락했고요. 소폭 하락한 이유가 당시 이제 2024학년도 의예과 최저점이 학종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이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25학년도에는 3등급을 넘어간 케이스는 없었다. 이가 이제 3등급인데 네. 그걸 넘어간 케이스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의학과 자연 같은 경우에 이제 4등급 정도에 이제 멈춰 있는 학생도 합격을 했다. 근데 2024학년도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44, 이전 연도 1.39등급.
이었고요. 그다음에 치의학과가 1.62, 이전 연도가 2.14 정도였고요. 분포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워낙 이제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약학과 비슷했습니다. 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 2등급 때 초중반의 학생들도 많이 섞여 있었는데, 2025학년도 결과는, 네, 이쪽과 이쪽으로 양극단에 좀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게 단순히 정량평가만으로는 도저히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류가 만들어져야 될지 그런 부분들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한번 좀 잘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요. 한약학과 1.66, 이전 연도 1.64. 네, 거의 비슷했죠. 약과학과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1.88에서 1.98로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이 정도는 뭐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간호학과 네, 1.93, 이전 연도 2.17과 거의 유사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는 이제 뭐 실기나 이런 부분들 이제 예체능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좀 변화가 좀 있었고 의예과만 좀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인원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의예과 인원은요. 기본적으로 교과가 우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22명에서 15명으로 좀 감소했다고 했는데 학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9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는 25명으로 모집 인원은 4명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의예과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과든 학종이든 인원이 좀 더 줄어서 다 합쳐서 한 11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형들도 일단 살짝 이제 보여만 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기회균형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1과 2 전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이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까지는 4자녀였는데 2026학년도에 3자녀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 자격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실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봐서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100%로 선발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교과 전형과 동일하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논술 100%니까 더 이상의 이제 뭐 다른 변수 고민할 필요 없이 논술만 좀 잘 쓰면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논술 점수 자체가 뭐 절대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도 분명히 사실인데, 뭐 실제로 이제 논술 전형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더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좀 쓰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요건 그냥 뭐 간단하게만 그냥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뭐 화면도 확대하지 않고 그냥 쭉 이제 체크만 하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형 설명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 비해서 탐구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으로, 그 다음에 사상 선택 인원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 잘 비교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전 연도에는 최소한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이걸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안 나와도 한 35에서 한 40% 정도 내외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넘는 학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3, 40% 정도 이상은 나오는 학과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30% 넘는 케이스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일단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와 같은 데는 지금 14.7, 그 다음에 일본어 15.1,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 정도로 좀 낮은데, 러시아와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충족률을 보면은 대략 한 33.8%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가 지금 15.1인데 이전 연도 30.1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는 넘었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대 쪽이나 자연계열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수능 최저 충족률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30%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인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족률이 높진 않아요. 심지어 이제 뭐 한예과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9.1%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는데, 인문 쪽으로 모집을 했을 때 이전 연도 같은 경우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한예과 인문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략 한 얼마 60%가 좀 60%가 아니라 네, 17.2% 정도 나왔었네요. 2%. 근데 이제 그때보다 거의 9.1이면 절반가량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네, 그만큼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졌다. 인문 쪽은 지금 30% 넘는 학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상황이고요. 자연계열은 그래도 한 30% 정도를 좀 더 넘기는 그런 학부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자연계열 나머지 모집 단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0% 정도는 조금씩 넘기고 있는데, 이조차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 한 40% 정도 내외선은 나왔는데 그때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다. 어쨌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동된 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긴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의예과나 이런 부분들만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의예과가 지금 29.3%인데요. 이제 뭐 옆에 칸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의예과 2024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은 39.1%였었습니다. 39.1%였고요. 그 다음에 한의예과 같은 경우 자연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12%, 이전 연도 23.4%였으니까 여긴 거의 진짜 반토막 정도 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치의학과가 지금 20%, 이전 연도 33.8%에 비하면 역시 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약학과가 11.6, 이전 연도 19.5%, 요 정도에 비하면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게 높은 의학 계열도 충족률이 좀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조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약간 이제 좀 낮은 일반 모집단들도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이제 그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염두해 두시고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서 수능 때까지 한번 수능 준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인데 요건 따로 살펴보지는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오시면 요 관련 자료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집 단위들이 너무 많아서 전형도 이제 좀 다양하고 해서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일단 정시를 바로 이어가지는 않고 수시만 일단 먼저 끊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 올리고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경희대 수시 모집 결과 이제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시 모집 결과도 바로 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